마이 그래머 코치 제 2강이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래머 코치 정코치입니다. 잘 왔습니다. 일단요,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가 엄청 재밌진 않죠. 사실 영문법 아마 제가 강의한다 그래서 많이 기대하고 왔을 텐데 원래 공부가 엄청 재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을 앞두고 이렇게 큰 대회를 앞두고 훈련할 때 그 훈련이 엄청 재밌을까요? 그렇지 않죠. 좀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랬을 때의 결과가 좋거든요. 공부도 그렇습니다. 조금 힘든 거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힘든 거 요거 아주 좋은 거라는 거 명심하시면서요. 자, 우리 끝까지 무조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뭐 배울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문법 용어들이 좀 나옵니다.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걸 배울 건데 자, 겁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요 같이 공부하고 나면은 이거 뭔지 아주 훤히 알게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요거 3개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 형용사, 부사 이거 잡으러 갑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 같이 확인하러 갈게요. 네, 잘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시크릿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맞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건데 move와 그릇이랑 fast 이런 것들 이제 배워볼 겁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지금 서로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영어를 잘 하기 때문에 해석은 될 겁니다. 근데 이들이 문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그거를 이제 오늘 살펴볼 거고요. 자,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오늘 강의 열심히 들으시면요 다 알게 될 거니까 오늘 강의 마지막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아시죠? 눈에다가 딱 넣어두시고 필요하다면은 적어두시고요. 우리는 바로 이들의 차이 만나러 갑니다. 네, 여러분 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유닛 5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교재 유닛 5 딱 찾아주시고요. 여러분들 동사라고 돼 있죠. 이제 동사를 배워야 돼요. 자,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명사, 대명사, 동사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려면요. 요거 팔품사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코치의 팁을 딱 드리고 갈게요. 팔품사가 뭐냐면은 이거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 거의 들어봤을 거예요. 직역하면은 약간 어려운 말이에요. 뭐 8가지 물품의 말, 물품에 대한 말 이 정도인데 팔품사는 이런 거예요. 단어의 타고난 성질에 따라서 8가지로 단어를 나눈 겁니다. 마치 사람이 딱 태어나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단어가 딱 태어나면요 이렇게 8가지의 성격 중에 하나를 가지게 되고요. 요 왼쪽 보시면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죠. 명사, 대명사, 동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팔품사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단어씩만 가지고 왔어요.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book 하면요 책은 명사고요. study 공부하다 동사고요. smart 똑똑한 거, 현명한 거, 형용사고요. slowly, 느리게, 천천히 이런 게 부사. he가 대명사입니다. 우리 배웠죠? oh 하면은 이게 감탄사인데 감탄사는 그냥 이렇게 감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오, 와, 예 이런 겁니다. 접속사는 and입니다. 이 접속사가 이어주는 말이라는 뜻인데요. 나중에 또 만날 게 있을 거예요. and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접속사고요. 전치사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또 만나게 되는데요. on, at, in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전치사라고 불러요. 이렇게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거요. 한번 외우고 가면 굉장히 좋거든요. 자, 외우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2개씩 나눠요. 명동, 형부, 대감, 접전 이렇게 첫 글자만 또 따봅니다. 그러면은 명동, 형부, 대감, 접전. 서울의 명동이라는 곳에서요. 형부랑 대감이 접전을 벌이는데 막 싸우고 있는 거죠. 그거 장면 한 번만 딱 떠올려 보세요. 명동에서 두 사람, 형부랑 대감이 접전 벌인다. 그럼 끝났죠. 명동, 형부, 대감, 접전. 이게 바로 팔품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골라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알아볼 겁니다. 오늘은요. 동사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 팔품사 중에서 명동할 때 그 동사 알아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녀석이긴 해요. 문장을 쓸 때 우리가 주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문장의 주인 자리고요. 제일 앞에 나오는 자리죠. 명사나 대명사를 써가지고 얘네들도 팔품사 아닙니까? 얘네를 써서 주어 자리에다가 딱 집어넣죠. 그 다음에 뭐 써야 돼요? 동사 써야죠. 동사 자리는 여기다. 그 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를 써야 된다라는 건 이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영어의 규칙인데 우리가 영어를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요거는 아마 잘 모를걸요. 영어의 동사는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비동사가 있고요. 요렇게. 그리고 일반 동사 있습니다. 자, 벌써 용어 자체에서 뭐 비동사는 그렇다 치고 일반 동사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코칭을 확실하게 드릴 거고요. 비동사, 일반 동사 뭔지 바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갑니다. 자, 영어에는요, 비동사가 있고 일반 동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서 동사가 되는 건데요. 비동사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여기를 먼저 한번 봐주세요. am, is, are, 그리고 과거일 때는 was, were 이렇게 5개. 비동사는 세상에 5개밖에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이 5개 게다가 우리가 되게 많이 보던 아이들이죠. 뭐 I am, he is, you are 할 때 걔네들입니다. 현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am, is, are 쓰고요. 과거일 때는 was, were를 쓰죠. 이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이고요. 해석은요, 뭐뭐이다라고 해석하잖아요. 뭐는 뭐다 할 때 그 이다가 비동사입니다. 주어가 무엇인지, 뭐 누구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이제 비동사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미 우리가 익숙한 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이다. 그러면은 I am a student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학생이다. 그때 이제 비동사 am이 활용이 된 거고요. 좀 이따 문장으로도 만나볼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일반 동사인데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지금 느낌적으로 어렵잖아요. 근데 일단 먼저 일반 동사가 뭐냐면은 요거 5개 빼고는 세상에 있는 모든 동사는 일반 동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 동사 종류는요, 여기 뭐 주어의 행동을 설명한다거나 추상적인 생각이 움직임 나타낸다고 적혀 있지만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얘 5개 빼고는 세상의 모든 동작이나 상태가 다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정말 종류 많고요. 얘를 한번 좀 볼까요? do 하면은 하다잖아요. run 하면은 달리다. give 하면은 주다. 그리고 teach 하면은 가르치다. 이런 뜻이죠. know 하면은 알다고요. remember 조금 어렵나요? 기억하다죠. 기억하다. 그리고 believe 하면은 믿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생활 속에 있는 모든 동작이나 상태가 전부 다 일반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죠. study 하고 있죠. study 일반 동사고요. 혹시나 막 졸려요? 자고 싶어요? sleep 하고 싶어요? 그런 것도 다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 그만큼 일반적으로 엄청 많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동사 눈에 좀 들어오시나요? 얘네가 이제 합쳐가지고 동사라는 걸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장으로 한번 우리가 만나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비동사부터 한번 볼까요? 비동사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거 문장 해석 잘 할 수 있을걸요? 왜? 우리가 워낙 많이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없이는 영어의 어떤 문장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많이 봤던 아이들일 거고요. 해석해 볼게요. My father, 우리 아버지는 is 하면은 해석이 뭐예요? 하나 적어 놓을까요? 뭐뭐시다.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뭔데요? is a firefighter, 소방관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문법적으로 뭐 이야기를 하자면은 주어인 my father이 누구인지를 이 비동사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거 이제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My mother and sister 이 주어입니다. 나의 엄마와 뭐 누나 정도로 할까요? 언니 정도로 갈까요? 지금 직업이 있는 걸 보니까 그는 are nurses, 간호사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때 바뀌었죠. 이거는 my father 한 명이라서 is를 썼는데 지금 2명이기 때문에 are를 썼거든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수준에서 잡으셔야 됩니다. 중학교 문법은요, 혹시나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 중학교 문법은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am, are, is, was, were를 주어에 맞게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 2명이기 때문에 are 썼고요. 나의 엄마와 여동생은 뭐 언니나 누나는 nurses, 간호사다.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I am입니다. 나니까는 am을 썼죠. 나는 proud of 하면은 자랑스러워한다. 무엇을? My family, 나의 가족을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 비동사 활용 간단하게 봤고요. 자, 이제 일반 동사 가겠습니다. 일반 동사는 뭐라 그랬어요? 비동사 빼고 전부 다 일반 동사입니다. 종류 진짜 많고요. 우리 한번 볼게요. 자, 갑니다. 첫 문장입니다. 너는요, always, 항상 이런 뜻이죠.
do your best 나오네요. 여기에 do라는 이제 일반 동사가 딱 쓰여져 있는데 이거는요. 이렇게 별표를 하나 해두시고요. 우리가 뜻을 하나 적어놔야 됩니다. 이거는 하다라고 뭐 해석을 해도 말은 돼요. 너의 뭐 베스트를 하다, 최선을 하다 이렇게도 되는데 수거입니다. 최선을 다하다. 최선을 다하다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딱 적어두시고요. 중1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수거입니다. 왜 최선을 다하는 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중1부터 해서 교과서에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Do your best. 너의 최선을 다하다. 그래서 해석하면은 너는 항상 너의 최선을 다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The players, 선수들은요. run 한데요. 달리다 라는 동사죠. 어떻게 달려요? Very fast. 매우 빠르게 달린다. 요거 되죠. 그 다음 우리는요. have 하면은 가지고 있다잖아요.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는데요. lots of 하면은 참고로 많은 이란 뜻이고요. homework가 숙제죠. 깝깝하네, 그죠? 많은 숙제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반 동사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왜? 비동사 5개 빼고는 전부 다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더 우리가 맛을 보도록 합니다. I know Michael 있네요. 자, 동사 혹시 모르시면요. 빨리빨리 외우셔야 됩니다. know도 모를 수 있죠. 정말 이제 저걸 처음 보면은 진짜 know라고 발음한 친구들도 있어요. 당연하죠. 영어 처음 배우면 모르죠. 그래서 모르는 것들은 빨리빨리 익히셔야 되고요. know라는 일반 동사 있습니다. 알다요. 나는 알아요. 누구를? Michael이란 사람을 안돼요. 그 다음 remember 나오네요. 나는요. 기억합니다. 무엇을? His phone number. 그의 전화번호를 기억한다. 그럼 수잔과 마이클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go, 가다죠. 갑니다. 어디 가요? To the library, 도서관 갑니다. Together, 함께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자, 이제 맛을 보셨죠? 그러면은 조금 더 동사를 쓸 때 주의할 것들 살펴볼게요. 이거는 이제 규칙이고 원칙이고 약속입니다. 영문법이요. 영어 쓰는 사람들의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사를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주어가 있으면은 동사가 하나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 없는 주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요. 이거 많이들 틀려요. 비동사랑 일반 동사랑 함께 쓰면 안 됩니다. 비동사면 비동사, 일반 동사면 일반 동사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틀린 문장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거 보세요. My mother angry래요. 우리 엄마 화난. 말이 안 되죠. 왜? 주어에 대해서 동사가 하나 없잖아요. 주어 하나 있으면 여기다가 is 해가지고요. 동사를 하나 넣어줘야 말이 되고요. 그 밑에 거 I am have예요. 이거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는 지금 뒤에 많은 숙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am이 아니라 have가 어울리잖아요. 나는 많은 숙제가 있다. 예, have 하나만 쓰셔야 됩니다. 일반 동사만 살리고요. 마찬가지로 is, runs가 말이 안 돼요. 비동사, 일반 동사 저렇게 못 옵니다. is를 빼고요. 맥락에 맞는 runs만 남겨서 피터는 very fast, 매우 빠르게 달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동사를 쓸 때 우리 원칙. 자, 그리고 이건 조금 더 어려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3인칭 단수라는 거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개념인데 간단하게 영어에는 3개의 인칭밖에 없어요. 1인칭, 2인칭, 3인칭.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나, 너 빼고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은 단수가 한 개거든요. 3인칭 단수조라는 건 뭐냐면은 나와 너를 빼고 나머지 것들 지금 우리 이제 주변을 둘러싼 것들 중에서 한 개짜리가 주어로 나오게 되면은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줘야 된다는 요 규칙은 별표를 3개를 딱 치고 여러분들이랑 쌤이랑 별표를 3개를 치고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중1부터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주어의 3인칭 단수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자, 주어에다 동그라미를 다 한번 쳐봐요. 일단 먼저 문장 바로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요 주어들에다가 쌤 따라 동그라미 딱 치고 나서요. 이 동그라미 친 애들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한 개여야 되는 거예요. 봐봐요. 에이미 맞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저기 한 명이잖아요. she 그녀, 마이크 3인칭 단수, he도 3인칭 단수, it도 3인칭 단수입니다.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게 이제 버스인데 버스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면서 한 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요거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면 동사 형태가 어떻게 됐어요? 일반 동사 쓸 때 s나 또는 이제 es를 붙여주게 되는 거죠. 에이미는요, knows 안 돼요. 누구를? 크리스를 안 돼요. she 그녀는요, remembers s 붙었죠. 기억한대요. His phone number, 그의 전화번호를 기억한다.
마이크는요, has,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숙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는 항상 does입니다. 이번에 es 붙였죠? 요런 거는 좀 공부를 많이 해 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는 항상 그의 최선을 다한대요. 아까 우리 요거 배웠던 표현이죠. 최선을 다한다라는 표현. 그다음 take the bus, 버스 타라 라는 말입니다. 버스를 타라. 그 버스는요, goes to the airport. es 붙었네요. 3인칭 단수 때문에 go에 es 붙었죠. 그 버스는 간다. 어디로 간다? to the airport. 공항으로 간다. 요렇게 s나 es 붙는 거 봤는데 요거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3인칭 단수 주어 확실하게 익혀 주시고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면서 한 개예요. 그랬을 때 동사에는 s나 es를 붙여줘야 된다. 요거 한번 딱 눈에 한번 더 넣어 두시고요. 우리 문제 한번 풀러 가볼까요? 갑니다. exercise A로 왔습니다. 자, 우리요. 정코치의 픽입니다. 이 뻔한 문제, 여러분이 혼자 풀 수 있는 문제에 시간 투자하지 않아요. 어려운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정말 중요한 것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요거 아마 혼자 풀어보셨으면 조금 어려웠을걸요. 자, 여기는 지금 동사가 아닌 걸 찾아줘야 되는데 단어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A번에 2번 문제 보시면요. grow 하면은 쉬운 단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뭐 자라다, 성장하다 또는 뭔가를 기르다 이런 뜻도 있고요. M은요 비동사고요. lie 하면은 얘가 눕다란 뜻도 있고요. 뭐 누워 있다란 뜻도 있고요. 거짓말하다라는 요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고등학생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단어예요. lie가 거짓말하다라고는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눕다라던가 누워있다라던가 놓여있다라던가 이렇게 쓰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요거는 고등학교까지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 단어. 다 동사입니다. 얘는 동사 아니네요. health 하면 건강이잖아요. 저거는 명사죠. 명사. 여기다 적어 놓을까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팔품사 중에서 명사야. 이렇게 되고요. 자, 5번의 단어가 이거는 엄청 어려워요. hate 하면은 hate는 싫어하다라는 like의 반대 개념의 동사입니다. 동사 맞고요. feel은 뭐뭐라고 느끼다. 요거 괜찮아요. complain 어렵죠. complain 하면은 불평하다. 불평하다. 불만을 표출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른들은 뭐 이제 뭐 어디 가서 complain 한다는 말을 써요. 근데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동사, complain. 자, 전부 다 동사 맞아요. D번은 beautiful은 요건 안다. 아름다운이라는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D번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단어들 쫙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모르는 단어들은 빨리빨리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넘어가요. B번 볼까요? 주어랑 동사 찾아가지고요. 밑줄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문장에서요. 얘네들을 왜 뽑아왔느냐? 역시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 거 좀 복습 차원에서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10번이고요. you, 너는요. always, 항상. you가 주어인 거, 문장 제일 앞에 있는 주인인 거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complain 나오죠. 요게 지금 동사입니다. 이제 불평한다라는 거죠. about, 뭐에 대해서요? food, 음식에 대해서요. 주어, 동사 우리 밑줄로 표시를 했고요. 11번 갑니다. My grandparents 나오네요. 이런 단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parents는 나의 부모님들. grand 붙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조부모님들이 되는 겁니다.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hate 하신다. 동사네요. 싫어하셔요. 뭘 싫어하시냐? 요럴 수 있죠. life in the city. 한 덩어리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생활인데 도시에서의 생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에서의 생활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싫어하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유닛 5를 마칠게요. 네, 잘해줬습니다. 쌤 왔습니다. 전코치 그래머 코치로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방금 뭐 배웠느냐? 동사하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떠올리면 돼요. 비동사랑 일반 동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구나. 요거 하나 딱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어디다가 쓰느냐. 동사의 자리는 주어 있고 제일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이 동사를 쓰면 되는구나. 요 정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 내용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음 형용사로 갈게요. 자, 우리는요, 유닛 6로 가겠습니다. 유닛 6는 이제 형용사인데요. 문법책을 공부하거나 문법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가 하나도 안 돼요. 내가 지금 뭐 공부했지? 이렇게 되거든요. 형용사, 이거 지금 어디에 있는 아이입니까? 우리 팔품사를 다뤘었잖아요. 명동, 형부, 대감, 접전. 그 중에서 명동 다음에 형부 할 때 그 형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단어가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로 태어났을 때 그때 걔네들은 어떤 아이들이며 그거를 영어에서는 어떻게 쓰는지를 이제 배울 거예요. 볼까요?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명사랑 엄청 관련이 많습니다. 우리 명사라는 것도 팔품사 중에 하나죠. 정말 기본이 되는 품사고요. 이 명사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요. 얘를 뭔가 의미를 더해줄 때가 많습니다. 이 명사의 성질이라던가 상태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타내줄 때 또는 꾸며줄 때 형용사를 사용하게 되고요. 얘네가 제일 기본이에요. 그 명사의 성질 상태에 나타내는 이런 아이들이 형용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데요. 아마 지금 기초편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단어가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로 어려운 단어라서 그런 거니까요. 너무 막 좌절하지 마시고요. 단어는 있잖아. 그냥 외우면 돼요. 모르는 단어 나오면은 모르네. 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어도 외우고 문법도 배우면은 그래머까지 끝났을 때는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형용사들 한번 볼까요? 좀 어렵긴 한데 careful 하면은 이게 신중한 이런 뜻입니다. 되게 조심성 많은. 그리고 그 녀석의 반대의 녀석이네요. careless 하면은 부주의한, 되게 조심성 없는, 막 지나가다 막 그릇 다 깨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right 하면요, 무언가가 옳은 거예요. 맞는 겁니다. 정답할 때 그 맞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 wrong 하면요, 발음은 wrong이고요. 잘못된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easy는 쉬운이고요. hard 하면요, 이게 이제 좀 의미들이 많이 있는데 형용사로서의 hard는요, 이게 딱딱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단어가요, 이 hard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꼭 하나의 품사만 가지느냐, 얘 무조건 형용사나 그렇진 않아요. 어떤 hard는 형용사고 어떤 hard는 부사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고를 수 있다라는 거 조금 생각해 주시면서 형용사 hard는 딱딱한 겁니다. 막 바위가 딱딱하고 이런 거. 다음은 quiet네요. 조용한이고요. 반대말 noise 하면은 시끄러운 건데 얘네들이 이제 전부 다 뒤에 만약에 명사가 있다면, 근처에 명사가 있다면 이 명사의 상태를 또는 성질을 꾸며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얘네가 뭐다? 자, 얘네가 바로 이제 형용사들이다. 이렇게 딱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소 좀 어려운 형용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어려우면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익혀주시고, 형용사 중에는 얘네가 이제 아마 가장 중요한 녀석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로 분류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man이나 much 같은 거는 오며 가며 우리가 저 영어 공부하다가 만나봤을 수 있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수나 양을 우리가 셀 때 쓰는 이런 아이들도요, 그 다음에 명사를 같이 쓴단 말이에요. 이거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서 요 명사의 수나 양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형용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쭉 한번 나눠줘야 되고요. 어디서 많이 본애들 나오죠. 우리 지난 강의에 배웠던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 그겁니다. 셀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되니까 수라고 하고요. 셀 수 없는 거는 수가 안 되니까 이제 양으로 표현을 해준 거고요. 그 명사에 따라서 앞에 붙는 애들이 다른 건데요. 그 중에서도 저를 따라서 동그라미를 좀 쳐야 돼요. 얘 동그라미, 요거 동그라미, 요거 동그라미, 이렇게 세 개 동그라미. 밑에는 요거랑 요거랑 동그라미를 딱 치게 되면 동그라미 빼고 나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a lot of나 lots of 그리고 some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요 명사가 셀 수 있든 없든 그냥 쓰면 돼요. 나머지 애들은 셀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many나 few나 a few 요런 아이들은요, 셀 수 있는 거랑 써서 many는 많은이고요. few 하면은 거의 없다, 진짜 거의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고요. a few 하면은 그냥 이렇게 몇몇 개가 있는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ome은 약간이고요. 셀 수 없을 때는요, much를 써서 많은 걸 나타냅니다. 그리고 little은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a little 하게 되면은 조금 있다, 조금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데, 자, 이런 것들이 명사랑 같이 쓰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형용사다 하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형용사의 마지막 어떤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려운 이름 소유격 되어 있지만 눈으로 한번 딱 보는 순간 그거
라는 느낌이 듭니다. 얘네 다음에 my 다음에 뭐 씁니까? my로 못 끝내죠. my 다음에 명사가 나온단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아직 차가 없겠지만 my car, my house, my book 이런 게 되잖아요. 얘네들이 요렇게 이제 뒤에 있는 이런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고요. my는 나이고요. your 하면은 너이고요. his는 그의, her 하면은 그녀의, our 하면은 우리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their 하면은 그들의 또는 이제 그것들에도 가능하고요. it 하면은 그것의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its라고 쓴 거예요. 그것의 이런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대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일반적인 그냥 명사에 이런 식의 어떤 뭐뭐의 라는 느낌을 살려주려면은 우리가 요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크게 그리면은 더 크게 그려드려요.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apostrophe라고 하는데 이거 쓰고 s 딱 써주면은 뭐뭐의가 되면서 뒤에 명사를 이을 수가 있죠. 탐에다가 요거 붙여서 탐자면은 탐의가 되는 거고요. Our teacher, 우리 선생님에다가 요거를 딱 붙여주면은 우리 선생님의 요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요렇게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형용사의 세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기본, 두 번째는 수나 양세일 때, 세 번째는 누구 거냐 이거 나타낼 때 요걸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형용사는 어디다가 써야 되는가? 아무데나 쓰면 되는가? 그러면 안 되죠. 약속을 어기는 거니까. 첫 번째 역할입니다. 역할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역할은 이런 게 진짜 문법 책에서 많이 봤던 말이죠. 명사 수식입니다. 수식은 꾸며준다라는 거고요. 명사가 딱 있는데 걔를 꾸며줄 때 이제 수식한다라고 하고요. 그 역할은 형용사가 합니다. 보세요. 해석해 볼게요. I need, 나는 필요로 한다. 원래 명사 place가 있었어요. 이 장소입니다. 근데 이 초록색의 quiet가 뭐 하고 있어요? 장소를 꾸며주면서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되게 어려운 문법이에요. 근데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To study는요, 공부할 이렇게 하면서 앞에 있는 이 place를 꾸며주고 있다. 그 정도만 딱 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냥 합쳐서 해석하면 나는 공부할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place 수식 받고 있는 거 느껴져요? 그 다음에 누가 누구 수식 받아요? answer가 wrong의 수식을 받아서 그것은 it is wrong answer, 잘못된 답이다. 오답이라 그러지 틀린 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wrong이 answer를 꾸며주고 그 밑에 거는요 friends가 있습니다. 얘를요 앞에 있는 요런 many, a few, few가 꾸며줄 수 있는데 각각 해석은 당연히 달라요. I have many friends 하면 난 친구가 되게 많아요. 사교성이 좋은 거지. 그 다음에 I have a few friends 하면은 한 몇 명 있어요, 몇 명. 그리고 대망의 few. 이거는요, 거의 없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I have few friends 하면요, 친구가 거의 없다라는 해석이 더 적절합니다. 자, 그 밑에 너는요, you는요, spend, 쓴대요. spend 하면 쓰다, 소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르면 적어두셔요. 그 다음에 money가 있죠. 자, 위에 거랑 비교해야죠. friends는 셀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썼고요. money는 우리 지난 시간에 셀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much가 들어온 겁니다. 너무 많은 돈을 너는 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밑에도 역시 money니까요. little, a little이랑 잘 어울리는 겁니다. 나는요, little money 하면은 돈이 거의 없다라는 뜻이고요. a little 하게 되면은 조금 있다. 한 500원. 물론 뭐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a little money는 돈이 약간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 됐나요? 자, 지금 사실 이 정도 부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요 내용들 있잖아요. 이것도 쉬운 내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셀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앞에 지금 막 역동적으로 막 바뀌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셀 수 있을 때 쓰는 애랑 셀 수 없을 때 쓰는 애가 따로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서 나머지는 연습하면서 슬슬 내 걸로 만들면 돼요. 그걸 알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이런 거 있었죠. 누구 거냐 나타내는 형용사도 있었습니다. 집이 있는데 하우스가 있는데 이 누구 집이야? 그의 집인 거예요. his house.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요. 색깔이 있는데요. 그것의 색깔이다. 이거 쓰는 법 조심하시라고요. each color. 그것의 색깔.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가 바이크가 한 대 있는데 누구 거냐? 저 소년의 것이다. 그 소년, the boy,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된다고요. 됐나요? 얘네가 지금 전부 다 뭐 하고 있다?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명사 수식의 역할이다. 이렇게 눈에다가 싹 넣어두시고 구조 들어오나요? 그럼 넘어가 볼까요? 갑니다. 두 번째 역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좀 힘드시죠? 자, 그랬잖아요. 문법 또는 공부라는 게 원래 조금 힘들어요. 그때 포기하느냐, 조금 더 참고 하느냐, 그게 승부를 가릅니다. 그만하고 싶을 때 10분 더 하는 거, 그게 진짜거든요. 갈까요? 형용사의 두 번째 역할. 비동사 우리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었죠. 요거 비동사. 이거 다음에 쓰면 돼요. 얘네 다음에 형용사를 딱 써주게 되면은, 써볼까요? 썼죠? quiet, 조용한, wrong, 잘못된 딱 썼습니다. 쓰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가 주어를 꾸며주게 됩니다. 해석해 볼게요. The streets, 길거리가요, are quiet, 조용하대요. 누가 조용해요? 옆에 있는 밤이 조용해요? 아니죠. 길거리가 조용한 거 아닙니까? 길거리들이요. 그러니까 주어를 꾸며주는 거지. 주어 수식이지. 길거리들은 조용하다. 언제? At night, 밤에요. Your answer, 너의 답은요, is wrong, 잘못됐대요. 뭐가 잘못됐어요? 주어인 너의 답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주어를 수식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동사 다음에다가 싹 써주면 되는 거. 오케이. 자, 형용사가 있고 종류가 좀 있었고 역할 몇 가지? 두 가지 있었다. 명사 꾸며주거나 비동사 다음에 쓰면 된다. 됐나요? 문제 풀러갈게요. 자, 나머지 문제들 여러분들이 쫙쫙 풀어주시고요. 제가 선택한 문제는 얘입니다. B번에는 이제 3, 4번 문제를 딱 한번 봐볼게요. 뭐 많이 어렵진 않은데요. 그래도 제가 형용사의 역할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요. 몇 가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은 비동사 다음에 썼죠. 여기에 형용사가 있고요. 여기에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weak 하면 약한이죠. 나의 다리들은요, feel 어떠한 느낌이 듭니다. weak, 좀 약한 느낌이 드는 건데요. 자, 여기다 별표를 치시고요. 원래 우리 여기다가 비동사 쓰기로 했잖아요. 근데 왜 feel이 나오느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려한 비동사고요. 기본이고요. 다른 동사들도 좀 쓸 수 있어요. 뭐뭐라는 느낌이 든다. feel 다음에 형용사 쓸 수 있습니다. 나의 다리는 좀 약한 느낌이 든다. 주어를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나의 다리의 상태를. 밑에 있는 요거는요. kind가 woman 꾸며주고 있죠. 그녀는요. 친절한 여성이다. woman의 이 상태를, 이 명사를 kind가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 형용사의 두 가지 역할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신 겁니다. 주어 꾸며주거나 명사 꾸며주거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정리 한 번 더 하고 갑니다. 네, 쌤 맞습니다. 우리 방금 배운 거 정리하고 갈게요. 형용사 배웠잖아요. 형용사가 이제 역할이 있습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런 역할이 있었죠. 그래서 스마트 스튜던트 하면은 스튜던트를 스마트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똑똑한 학생 이렇게 되는 거고요. 비동사 뒤에다가 딱 쓰면 주어 수식 됩니다. She is smart 하게 되면은 그녀는 똑똑하다. She라는 주어를 스마트가 꾸며주게 되는 거죠. 딱 요 두 가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서요. 우리 마지막 부사로 갈게요. 네, 여러분들 잘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우리는 부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명동 형부 대감 접전할 때 그 형부할 때 부사 살펴볼 건데요. 생긴 거랑 친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사는 이제 또 문장의 양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장에다가요. 어떻게, 어디서, 뭐 언제, 얼마나 하는지 그런 의미들을 더해 주거든요. 조금 나누어서 볼게요. 처음이니까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내면서 어떻게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보면은 well은요 잘 이런 뜻이고요. hard는 열심히, fast는 빠르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요 형용사 다음에 ly 형태가 있어서 ly로 끝나는 많은 단어들이 이제 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lowly 느리게, carefully 신중하게, quietly 조용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장소도 부사입니다. there 거기로, here 여기로 이런 장소 개념들도 부사, 시간 개념들도 부사가 있습니다. soon 하면은 곧 이런 뜻이고요. now는 지금, early는 일찍, late는 늦게, today는 오늘, yesterday는 어제네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사인데 종류가 좀 많아서요. 지금 눈에다가 많이 넣어두셔야 됩니다. 빈도, 얼마나 자주 하는가를 나타내는 이런 아이들도 정말 많이 쓰고요. 이건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중1 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은 것부터 제일 적게 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always는 항상이고요. usually 보통,
often 종종, sometimes 가끔, never은 전혀 안 한다. 이런 아이들도 문장에 정말 많이 씁니다. 그 다음 정도를 나타내는 얼마나에 해당하는 아이들 to는 너무고요. very나 really 매우고요. quite나 pretty 조심할게요. 이게 꽤 상당히 이런 뜻입니다. 예쁜 아니에요. pretty가 예쁜일 때는 형용사고요. 요렇게 이제 부사로 쓰일 때는 상당히 꽤고요. a little은 약간 이런 의미가 있죠. 자, 형용사 부사 둘 다 쓰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fast는 빠른 또는 빠르게. hard는요. 형용사일 때는 딱딱한, 부사일 때는 열심히. early는요. 형용사일 때는 이른, 그리고 부사일 때는 일찍 이런 뜻. late는 늦은, 늦게. long은요. 긴, 그리고 이제 길게 되고요. pretty는 예쁜 일 때 이제 형용사고 부사가 되면 완전 달라요. 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요 부사가 어느 자리에 쓰이는지 자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랑 정말 잘 어울립니다. 보세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노란색들끼리 연결을 딱 해주시면은 동사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나는요 영어를 공부하죠. hard하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 몇몇 운전자들은요 dangerously 위험하게 drive 운전합니다. 자, 그녀는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sometimes 때때로 helps 도와줍니다. 그녀의 엄마를. 그리고 그들은요 often 종종 아닙니까? 종종 late for school 학교에 늦는다. 이렇게 돼요. 동사랑 잘 어울리는 부사. 그 다음에 형용사도 얘네가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too long 너무 길다. 이 형용사 long을 꾸며주고 있어요. 내 컴퓨터는요 오래된 게 아니라 pretty old 꽤나 오래되었다. 이렇게 되고요. 나는 영어를 공부하죠. really hard. 정말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요거는 부사예요. 부사를 또 부사가 꾸며주고 있는 그런 경우. 그다음 몇몇 드라이버들은요 운전합니다. 요것도 부사인데요. 위험하게. 어떻게 위험하게? too dangerously. 너무 위험하게 운전한다. 요렇게 됩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 이제 부사를 찾아보면서요. 부사의 위치 한번 딱 익혀보겠습니다. 제가 뽑은 문제는요. 3번, 5번, 6번을 한번 볼 건데요. 부사가 어디 있느냐? 이 농구 선수들은요. tall 하면 형용사입니다. 키가 커요. 근데 정말 크다. 요 부사가 요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2번은요. 우리는요. 학교에 버스로 가는데 usually가 들어와가지고요. 보통은 학교에 버스로 간다. 요렇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다음 나의 선생님은요. 항상이 들어오면서 이 부사가 speak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항상 말하는데 quietly도 꾸며줘요. 조용하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문장이 부사에서 양념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자, B번에 빈칸에 알맞은 단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와 부사가 있죠. 첫 번째, the water, 물이요. safe to drink, 마시기에 안전하다. 여기는 형용사 자리, 비동사 다음에. 우리 엄마는요, 그녀의 차를 운전하는데요. 부사입니다. 이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안전하게 운전합니다. 6번은요. noisy는요, 형용사, 시끄러운 겁니다. The boys are very noisy. 소년들이요, 굉장히 시끄럽다. 이 형용사가 비동사 다음에 왔고요. Ryan은요, it's food. 음식을 먹습니다. 어떻게 해요? noisily. 시끄럽게 먹습니다.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이런 형태. 자, 우리 부사 본격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다시 올게요. 자, 쌤 왔습니다. 우리 방금 부사 배웠습니다. 부사는요, 문장의 의미를 더해주는 그런 양념 역할을 하고요. 자리는 동사 다음에 부사 너무 잘 어울리고요. 또 이제 부사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기도 한다. 이 양념의 역할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전구체 명쾌한 개념 시크릿 비밀이 풀리셨나요? move랑 good이랑 fast 뭐가 달라요? move는 동사, 움직이다. good은 좋은, 형용사. fast는 빠르게라는 의미로서 이제 부사 의미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 달랐던 겁니다. 동사, 형용사, 부사 각각의 특징 다시 한번 여러분들 쫙쫙 넘겨보면서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는 이렇게 2강을 마치겠습니다. 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 공부 힘들었던 거 인증 남겨주세요. 인증을 해서 요 태그로 여러분들 땡스타그램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가서 좋아요 눌러드립니다. 응원해드립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하자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요 복습 한번 하시고요. 3강에서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들 영국어 처음과 끝 제가 함께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코치 믿고요. 끝까지 같이 가시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